안녕하십니까. JTV 저녁 뉴스입니다. 정부가 군산항의 외국 선박 환적 중단을 추진하기로 해 군산항의 화물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부는 전남 광양항의 외국 선박 환적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움직임이어서 광양항을 살리기 위해 군산항을 죽인다는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군산항을 통한 자동차 수출 물량은 30만 대가량입니다. 군산항은 이런 자동차 환적을 통해 지난해 120억 원을 벌었습니다. 카보타지 정책은 자국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 선박의 연안 운송을 금지하고 있어서 군산항의 외국 선박 환적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항만을 활성화한다는 이유로 그동안 외국 선박의 환적이 암묵적으로 허용됐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외국 선박의 환적을 원칙대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남 광양항의 경우 3년 동안 예외를 둘 계획입니다. 정부의 이 안이 확정되면 자동차 환적이 전남 광양항으로 몰려 군산항, 목포항, 평택항, 울산항은 물동량이 급감해 고사 위기를 맞게 됩니다. 특히 군산항의 물동량이 19%가 줄어 매년 120억 원의 손실을 보고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또 오는 11월에 완공을 목표로 50억 원을 들여 만든 군산항 자동차 야적장을 놀리게 됩니다. 완전 화물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저희 군산항은 큰 타격을 입습니다. 저희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꼭 어떻게든지 막고 말겠습니다. 전라북도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해양수산부를 압박해 외국 선박의 환적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번 계획이 광양항에 특혜를 주고 군산항과 목포항, 평택항과 울산항에 강한 반발을 불러오기 때문에 정부가 제도를 시행하기 어려울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국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이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비율이 평균 13%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역인재를 35% 이상 의무적으로 뽑도록 하는 법을 만들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북 혁신도시로 옮겨온 공공기관 5곳이 지난해 새로 뽑은 직원은 444명. 전북 출신은 15%인 67명을 뽑았습니다. 하지만 5개 기관별로는 채용 비율의 차이가 큽니다. 전기안전공사가 19%를 뽑은 반면 국토정보공사는 단 한 명도 뽑지 않았습니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간 채용 비율도 차이가 크게 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은 21%에 이른 반면 충북, 울산 등은 10%도 뽑지 않았습니다. 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은 법적으로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입니다.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낮고 지역과 기관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입니다.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시장군수 12명이 이를 개선해달라고 결의했습니다. 법에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고 채용 비율은 35% 이상으로 못 박자는 겁니다. 저희 지역도 12개 기관이 다 내려와 있습니다만 사실상 정규 직원으로 채용되는 것은 거의 희박하고 그저 수의나 쓴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아마 이런 것밖에 안 돼요. 20대 국회 시작과 함께 전주갑 김광수 국회의원이 지역인재 의무 채용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관건은 지난 19대 국회 때도 법안이 발의됐다가 자동 폐기된 적이 있어 정치권의 관심과 의지입니다. 특별하게 어떤 정당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당론으로 반대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국 혁신도시의 시장 군수들은 다음 달 초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3당 원내대표를 만나 지역인재 의무 채용 법안의 당론 채택을 압박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대선 공약인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정부가 국가장학금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학생들이 체감하는 반값 등록금과는 아직도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학비에 도움이 될 만큼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소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장학금을 주는 제도로 4년 전 도입됐습니다. 기초수급자와 일분위 학생은 연간 500만 원 이상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국가장학금을 받는 대상자의 절반 이상은 소득 7, 8분위 학생들입니다. 학기에 30만 원 정도의 장학금을 받는데 이들에게 반값 등록금은 남의 일입니다. 두세 명 정도 한 반에 있으면
그 정도만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지원받고 나머지는 이제 7, 8분위 학생들이라 많아야 30만 원, 40만 원 정도 지원을 받는 것 같습니다. 국가 장학금을 받지 못한 학생들은 교내 장학금으로 눈을 돌려야 하는데 이마저도 학비를 충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수십, 수백 개의 장학금이 성적보다는 대부분 복지형에 치중됐기 때문입니다. 장학금이 늘어나는 건 정말 좋은 현상인데 아무래도 이제 좀 이유가 달라지다 보니까 받는 입장에서는 방법도 어려워지고 아니면은 특정 대상이 아니면 못 받기 때문에 조금 실속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나마 학과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돼 사실상 나눠 먹기식이 되면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많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게 목적이다 보니 불만이 있는 학생들이 좀 있는 게 사실이죠. 정부는 국가 장학금 도입으로 반값 등록금이 실현되고 학자금 대출도 크게 줄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장학금 혜택에서 제외된 절반 이상 대학생들의 박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삼성이 새만금에 대한 투자가 어렵다고 밝힌 지 벌써 한 달 가까이 지났습니다. 오늘 새만금의 개발 방향을 심의하는 새만금위원회에 민간위원들이 모였지만 삼성투자 문제는 논의 안건에 포함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 조찬 간담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오종남 위원장을 비롯한 민간위원들과 국무총리실,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삼성이 새만금 투자가 어렵다고 밝힌 뒤 처음으로 열린 회의여서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하지만 삼성 투자 문제는 공식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참석자들은 새만금 관광 활성화 방안과 첨단 시설원의 투자 유치에 대해서만 논의한 뒤 회의를 마쳤습니다. 새만금의 문화예술 중심으로 한 관광 활성화 방안 그리고 스마트팜 투자와 관련된 내용 중심으로 새만금위원회의 민간위원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지난 2009년에 설립한 정부 기관입니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새만금 사업의 개발과 관리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합니다. 하지만 삼성의 투자 계획이 백지화된 지 한 달 가까이 지난 이날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만금의 개발 및 투자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새만금개발위원회뿐만 아니라 새만금개발청도 기존에 맺어진 MOU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기관보다도 삼성의 새만금 투자 계획 철회를 따지고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새만금위원회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보면서 새만금 발전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소외계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농촌은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아 부족한 일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손 돕기에 여념이 없는 군인들의 봉사 현장을 김진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단단하게 여문 양파를 캐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이른 시간이지만 종일 앉아서 양파와 씨름하다 보면 밭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열기에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800여 명의 육군 부사관학교 군인들이 훈련 시간을 쪼개 일손 부족으로 허덕이는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섰습니다. 날씨도 덥고 훈련도 많은데 이렇게 농가에 나와서 일손을 도와주고 하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오늘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해서 도움을 많이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확한 양파를 척척 차에 옮겨 실은 장병들은 밭에 남은 폐 비닐까지 모두 치운 뒤에 다음 농가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집에도 사과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집에 사과 농사를 못 도와드려서 부모님께 죄송하고 이제 대민 지원을 나와서 이제 양파 일손 돕기를 해서 좀 더 보람찬 것 같습니다. 일손이 없어 수확까지 미뤘던 농민들은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고구마 밭하고 이렇게 겹쳐가지고 이게 지금 사람을 구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틀에 끝낼 것을 금년에는 지금 5일째 하고 있어요.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면은 저희들은 뭐 엄청 고맙죠. 일손이 부족해 애를 태우고 있는 농촌 지역이 군인들의 일손 나눔에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부안군이 발주한 공사와 관련해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부안군 6급 공무원 김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또 부안군청 재무과와 부안군 맑은물 사업소를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 담당 공무원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부안군이 발주한 하수 종말 처리장 공사와 관련해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완주경찰서는 동네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완주에 사는 42살 강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 씨는 어젯밤 11시 50분쯤 완주군 화산면에 있는 한 치킨집에서 51살 장모 씨와 술을 마시다가 장 씨가 버릇이 없다며 자신을 나무라자 장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 정읍 31.7도, 전주 29.7도 등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28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오후에는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점차 모든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 오후까지 20에서 60mm가량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내일 오후부터 강한 바람이 불고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JTBC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